크게 두 가지 정도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기본적인 거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인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. 쓰러져 있는 위치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. 충격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밖이었는지 내였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은 노면에 붉은색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점을 알리고 있고 또 안전표지가 있거든요. 그 안전표지로 시작점을 알리고 있어요. 노면 표시 시작 지점하고 안전표지 시작 지점하고 틀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 중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는지 이게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차에서 내려가지고 충격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인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좀 살필 필요가 있고요. 두 번째는 해당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 확보가 제일 시급합니다. 그게 없으면 약간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. 따라오는 뒷차가 있다면 뒷차의 운전자한테 좀 부탁을 해서 확보를 한다든가 주변에 또 CCTV 같은 게 있는지 확보를 해서 내 과실이 있었던 건지 아이를 발견했어도 내가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정도로 아이가 급하게 튀어나왔는지 이런 거를 적극 피력을 해서 자기 과실을 최소화하거나 무죄라고 주장을 하거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이제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. 이러면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식이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 말고 도로교통법을 또 개정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사실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.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. 그래서 불법 주정차 했을 때 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처벌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불법 주정차 했다고 해서 지금은 사망에 대해서 책임까지 묻지는 않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.